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30번째. 그간의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험,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자동차 산업화 조치, 그리고 업체의 노력과 굉장한 수고를 거쳐 마침내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은 미국에 상륙한다. 그것이 86년 2월 14일이었다. 80년대 담배 한 갑을 팔기 위해 전매공사 사장이 공산권까지 날아가 수차 협상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해야 했는데 자동차를 수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짐작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는 기술, 자본, 노동이 집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산업이다. 그것이 국경을 넘어 수입을 하게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존심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장벽은 그만큼 더 높고 두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엑셀 수출은 역사적이고 국민의 가슴을 파고드는 자긍심과 환희 그 자체였다.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 탄생의 비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그에 앞서 사실 충격적인 역사가 있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시장에서의 엑셀 돌풍도 일어나지 못할 뻔했고 아예 자동차 산업을 못하게 막았던 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었고 정부를 대신해 앞장서서 막으려고 최후 통첩을 했던 사람은 당시 신병현 경제부총리였다. 최초로 상세한 내막을 증언으로 공개하지만 정세영 현대자동차 전 회장은 분노에 젖은 듯 그때를 회고했다. 일국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맞서야 했을 것이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 우리 자동차 공장을 한달 중에는 이종자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한창 발전하다가 약간 슬럼프에 빠졌을 때입니다. 마침 박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5공화국에 들어서서 초기에 그 자동차 구조 개선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한창 우리나라의 비교 경제 우위론이 대두할 때입니다. 그게 아마 80년, 81년 될 겁니다. 그때 비교 우위 경제론이 생기면서 뭐든지 우리나라가 경제를 해야 할 때,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불리한 거는 없애는 게 좋다. 그런 이론이 한창 나오는 그때 자동차가 마침 비교 우위 경제론에 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을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공장은 없앤다. 그리고 자동차는 수입에다 쓴다. 이런 때였습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은 자동차 공장이 이제 몇 년만 더 가면은 자동차 공업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를 발휘할 텐데 왜 그러냐. 정부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어떻게 정부가 자동차 공업을 안 하겠다는 증거를 뭐가 있었는 거니 1981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구조 개선 차관을 세계은행에서 7억 불인가 가져온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주는데 너 나라는 자동차 공장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라 해서 각서를 갖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3억 불을 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기간산업 구조 개선안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공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해당 관청에 가서 자동차 공장을 해야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조금만 더 물어주면 우리 발로 걸어서 우리 경제의 한 몫을 톡톡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책임 있는 분들께서 뭐라고 말했는 거니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밀어왔는데 값만 비싸고 품질 나쁘고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고통을 많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은 자동차 공업을 안 도와줘도 좋습니다. 이제는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졌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좀 모른 척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검토해본 결과 그때 우리 회사의 시설이 10만 대가 좀 넘었습니다. 자동차 시설이. 암만 생각해도 자동차가 최소한도 3, 40만 대가 되지 않으면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값도 내릴 수가 없고 품질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자동차 공장을 하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30만 대 공장을, 단위 공장을 제해야지만 그 자동차 작업의 값과 품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엑셀이 30만 대 공장을 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0만 대 공장에다 추가해서 30만 쟀기 때문에 이게 40만 대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로소 미국에 나가고 그래서 오늘의 영광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 봐. 언제까지 커튼 속에 가려놓고 엑스카 그럴 거야? 그 엑스카는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곧 탄생시킬 겁니다. 엑셀? 예, 엑셀이 무슨 뜻이야? 뛰어나다, 매우 우수하다 그런 뜻인데 수출 전략 차종이니까 그동안 포니가 명성을 얻었고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니 엑셀, 그러니까 뛰어난 포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냥 그 엑셀로 불러도 좋다고 그렇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름 짓기가 그래 힘들다는데 쉽게 쑥 뽑았구나. 응? 잘 지었어. 이름을 결정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했다. 새로운 차를 생산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 장명이라는 것이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어느 상품, 어느 회사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사용되고 있는 줄 모르고 사용했다가는 국제적으로 상표 도용이 되어 제소당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1985년 2월 8일 마침내 현대는 엑셀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대한민국의 고유 모델로 개발된 엑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대적인 신차 발표회를 가졌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FF, 즉 전륜 구동형으로 개발됐음을 알렸다. 엑셀 1050대가 현대 101호 선박에 실려 태평양을 항진하고 있을 때 정세영은 미국 뉴올리언주 소재 쉐라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가 86년 1월 31일이었다. 그는 엑셀3도 4도, 이 4도는 프레스토였다. 그리고 5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공세에 능수능란한 답변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다. 아유 거지 같은 것들 그냥 아니 무슨 일들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진짜. 아유 그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 우리가 지금 엑셀 때문에 현대자동차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놔야 될 정도로 정신없는 판국에 아니 하필 기자회견하는 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 말이야. 참네. 그 정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그래.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산업 합리화니 뭐니 그 소란을 떨어야 되는 거야. 어? 아니 그런 내용이 기자회견에 영향이라도 주게 돼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불신이라도 가지게 되면은 그 대체 어떡할 거냐 말이야. 아유 난 이제 그런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정부에 앉아 있어? 에? 에휴. 그동안 정부나 업계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즉시 대응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둔 정세영은 몸이 하나뿐이라는 게 짜증스러웠을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중대한 문제가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부 결정 내용은 업체들의 고성과 삿대질을 넘어 심한 욕설까지 교차되고 했는데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픽업이 돈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서거하시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후 28 조치로 생산을 중단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현대는 승용차로 돈벌이를 톡톡히 해왔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현대가 승용차를 독점해 왔습니까? 여기 대우 김정웅 사장님도 계시지만 현대하고 대우는 승용차 때문에 반쯤 죽었습니다. 김선홍 사장님은 기아에서 소형 버스하고 트럭을 계속 독점 생산하시겠다는 건데 그건 특혜고 욕심입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계속 독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87년부터 승용차 생산을 개시하자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승용차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때까진 봉고 시리즈를 기아에서만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선홍 사장님 염치가 좀 있으세요. 아니 누가 승용차 생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우리 현대가 소형 버스 생산 라인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고 투자를 안 합니까? 기아가 소형 버스를 독점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대우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투자 조정 수정안 못 받아들입니다. 왜들 흥분하고 그래요? 상공부 주무국장님이니까 우리가 왜 흥분을 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87년부터 국내 자동차 공업의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의 이양섭, 기아의 김선홍, 대우의 김정웅 등 3사 사장급과 상공부 주무국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의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의견 조정은 초안도 잡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었다. 도대체가 정부가 뭐들 하고 있어? 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냔 말이야. 그동안 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을 테니까 정부 방안대로 밀고 나가요. 결국 전두환 정부의 발표는 86년 7월 1일에 공업발전법이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은 첫 번째가 승용차 생산은 현대, 대우, 기아에 한하고 신규 참여업체는 3년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버스 트럭은 현대, 대우, 기아, 동아만 생산하되 동아는 대형 버스에 한해서 생산하고 기아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는 1톤 이상 5톤 미만 트럭과 중소형 버스는 87년 1월부터 현대와 대우도 생산을 허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엑셀이 미국에 상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기자회견은 성대하게 열렸다. 정세영은 현지 언론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었다. 수백 명의 딜러와 회견장을 꽉 메운 교포들 그리고 외국 상사원들은 정세영의 배짱과 저돌적인 용기에 경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가격면에 있어서 덤핑이 아니냐는 질문도 퍼부어졌지만 미국은 노사 분규 때문에 차값이 비싼 것이며 한국은 노사 화합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는 조크를 던지면서 맞받아쳐 회견장을 진동시켰다고 기록은 남기고 있다. 정세영의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고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정세영의 기자회견은 미국 전역으로 입소문을 타고 번졌다. 그리고 드디어 2월 14일 태평양을 건너온 엑셀은 미국 제1의 외국 자동차 수입 항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항구에 입항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일에는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항에 기착한다.
엑셀은 미국 본토를 향해 속속 들어오는 것이다. 재미 교포들의 감동과 감흥은 이루 비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현대차는 대한민국 자동차였던 것이다. 신문 봤지? 대성공이라면서? 그렇습니다. 난 세영이가 일낼 줄 알았어. 정 사장 숙소를 알려달라는 미국 언론사 전화가 빗발친다는 보고를 받고 역시 이제 우리 세영이가 해냈구나 말이야. 에? 이미 서부의 58개, 남부의 55개, 동부의 50개소를 포함해서 31개주 163개소 딜러망을 통해 2월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돈덩어리가 굴러가고 돈 냄새가 지독할 정도로 풍기고 있는데 이 딜러십을 가진 코쟁이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LA 지사에서는 이미 딜러 선정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막 몰려들어서 이 설득하느라고 진땀 꽤나 뺐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20일 만에 1050대가 전부 나가버렸다니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정부나 업계에서 상상이나 있겠어? 에? 이거 대성공이야. 예, 맞습니다. 20일 만에 1050대가 몽땅 다 나갔고 그것도 중심권에선 열흘 만에 바닥이 났고 저 남부 지역은 거리 때문에 열흘이 더 걸렸지만 완판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양섭 부사장께서는 왜 여기 계셔? 예? 오늘 밤 떠납니다. 저 회장님, 여비 좀 주십시오. 차 팔았으니까 그 돈으로 쓰셔. 에? 아이고 참. 사람 참. 됐어. 확실히 성공이야. 에? 엑셀은 한국 자동차의 명예를 높이는데 더할 수 없을 만큼 기여를 했다. 심지어 87년 4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86년 12월 29일자 오토모티브 뉴스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 괄목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11대 뉴스를 선정, 발표를 하면서 엑셀의 성공을 6위에 랭크시켰다. 결국 엑셀 성공은 정세영을 스타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미국 언론들은 그 점을 지적했다. 86년 12월 28일자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킨 히트 상품을 개발하거나 창안한 산업계의 숨은 영웅 6명 중 한 사람으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사장 정세영을 선정한다. 미스터 정은 미국 시장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현대가 86년도 판매 목표로 세웠던 미국 시장 10만 대 수출이 연말이 되기도 전인 9월 15일자로 돌파가 되어버렸고 판매 목표를 15만 대로 늘려잡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엑셀이 연말에 가서는 15만 대를 넘어 16만 8,882대로 집계가 됐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 판매 사상 최고의 기록이고 세계 자동차 업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큰 사건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유튜브와 함께 방송된 KBS 울산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제1화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를 선언한 울산공업센터 건설 내막을 방송했고, 제2화 조선소 이력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우뚝 서게 된 HD 현대중공업의 현대조선소 건설 내막을 살펴보았다. 숱한 좌절의 극복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리얼하게 보여준 현대조선소 건설은 전 세계 조선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기록들의 결정체였음을 입증시켜준 기록물이었다. 아마도 HD 현대중공업은 그 여세를 몰아 향후 AI 시대와 로봇 시대를 확고하게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주체가 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세계 5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떠오른 현대 자동차의 역사를 포니 탄생까지의 과정을 통해 얼마나 어떤 정신으로 도전했어야 했던가를 살펴본 냉엄한 기록이 됐다. 정세영 전 회장이 강력히 추진한 540여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을 양성해 오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현대 자동차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탄생시키지 않았으면 미국 시장을 경악시킨 엑셀 돌풍을 결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니는 하나의 소형 승용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 되는 것이며, 향후 6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금의 현대 자동차가 새로운 기술력으로 무한 질주할 수 있는 바탕이 됐음도 명백히 분명하다 할 것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로써 백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은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